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춘근의 전쟁론, 오늘은 전쟁 철학 중에서 이슬람의 전쟁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래 이슬람 전쟁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난번에 서양의 전쟁관 얘기하면서 네. 시간이 자꾸 오버돼 가지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우리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가지고 그거 앞에 잠깐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전쟁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다 못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데 오늘 잠깐만 이렇게 좀 어긋나게 하겠습니다. 네. 이 영구 평화론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고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요거 번역본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봤습니다. 이제 영문하고 같이. 여기에 이 영구 평화론에서 칸트가 평화를 유지하는 그 원리, 그래서 6개의 예비 사항 그리고 3개의 결정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로 네. 영구 평화론을 뭐 이제 읽은 거로 이제 해서 넘어가죠. 첫 번째,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물자를 비밀리에 준비한 채 성립된 평화조약은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뭐 아주 참 좋은 얘기죠, 그죠? 약간 그 속임수를 쓴 건 안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우리 군비 통제의 역사를 보면 속임수 없는 군비 통제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군함의 숫자를 줄여라 그랬더니 숫자는 줄였는데 톤수가 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만 배는 없애고 큰 배 만드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어떠한 독립국가도 그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불문하고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 예속될 수 없다. 그렇죠? 이 국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비군은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참 꿈의 이야기죠. 꿈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영구 평화론이 사실은 실제로 되지는 않고 그냥 네. 이상주의적인 그 이론이 됐습니다. 외국과의 거래 관계를 위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국가가 전쟁하는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이 그 조세 능력, 징집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조세 뭐 이런 데 관련된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내 제도와 통치에 대해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이거가 이제 국제 사회의 그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데 너무나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어떠한 국가도 타국과의 전쟁 중 장차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적대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일본군이 상해에 가서 뭐 대량 학살하는 거,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 네. 같은 거, 남경이죠, 상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영구 평화론에서 미리 다 이게 예측을 하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평화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 분노 원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서 진 다음에 독일이 바로 프랑스가 제일 자랑하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 또 특히 왕비가 좋아하던 그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니 이게 보통 모욕을 당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이 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복수의 때가 다가왔다 해갖고 너무나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미리 뭐 임마누엘 칸트가 다 예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결정사항은 이제 결정조항은 1. 모든 국가의 정치제도는 공화제를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적 평화론입니다.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 그게 학자들이 발견한 아주 놀라운 이론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싸움을 안 한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 전쟁 많이 합니다. 더 잘하기도 하고 미국, 영국 뭐 전쟁의 명수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네들끼리는 안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안 한다라는 그 놀라운 법칙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든 국가의 정치 제도는 공화제. 공화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다수의 지배, 여러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맹을 토대로 해야 한다. 뭐 국제법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죠. 자유로운 국가가 연맹을 토대로,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합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세계 공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적 조건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은 뭐 아주 우리가 그 명저로 치는 그런 영구 평화론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은 이 이슬람의 전쟁관인데, 네. 이슬람은 오늘날 전쟁의 압도적인 부분을 이슬람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그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부터 50명 이상, 그러니까 테러 공격을 통해서, 뭐 테러가 꼭 전쟁은 아니지만은 50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 사건을 다 놓고 보니까 그 중에 70몇 %가 아랍이 한 겁니다. 역시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훨씬 그 폭력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뭐 찾아보니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뭐 9.11 이후에 지금 테러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골똘히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보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평상시에 가정하는 거는 달라요. 이슬람이 평화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평화적인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슬람의 그 전쟁관, 이슬람 뭐 우리가 이슬람 문명이죠. 여기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쟁거리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슬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을 항변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는 테러 안 하느냐? 기독교도 테러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기독교 테러가 뭐냐면은, 기독교도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성경 그대로 뭐 이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고, 지금 미국에서 드문드문 테러를 당하는 데가 뭐냐면은 낙태수술하는 병원들. 네. 거기를, 이거는 기독교 원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기 가까다 폭탄 공격도 받고 총격도 받고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테러리즘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의 전쟁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이게 지금 이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전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지금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 그는 전쟁꾼이지, 지리적으로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데 아주 그 가운데 껴가지고 호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지금 뭐 작고한 교수님이시지만은 아주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학자인데, 그분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냉전이 소련이 몰아가면서 냉전이 끝났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야,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제 인간들은 지금은 이데올로기로 싸웠는데 앞으로는 문명끼리 충돌할 거다. 그래놓고 문명 충돌을 기독교 문명과 이제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그리고 책이 나온 것이 1996년인데 2001년에 9.11 사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충격받았죠. 야, 이걸 이 사람이 예측한 거 이게 바로 이건가 하는.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로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아주 학자들 사이에 그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문명의 충돌 책이 나오고 한국 학자들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역 감정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 종교 감정 문제가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참 인간들은 그 화해롭게 사는 것보다 갈등적인지, 하여간 뭐 갈등이 끊임없이 갈등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헌팅, 그 우리 아인슈타인 물리학자가 그랬잖아요. 핵전쟁이 끝나가지고 만약 인간이 살아남으면은 네. 그때는 투석전 할 거라고. 네. 다 이제 원신이 돼가지고. 제4차 세계대전의 주요 무기는 돌도끼, 화살 뭐 이런 게 될 거다. 문명은 파괴되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당하고서도 이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냉전이 끝나면은 그때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싸움인데 그 처절한 싸움이 끝나면은 이제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평화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 그 싸움의 핵심에 바로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뭐 이슬람은 그 중동의 종교죠. 이제 그 발祥지가 중동이니까 물론 네. 기독교도 중동 종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 그 우리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 참 여기가 이 뭐라 그럴까? 여기가 정말 세계의 그 화약고 중에서도 최고 화약고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모두 그렇죠.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서로 그 성지가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우리 지도를 잘 보면은 다 직선이죠, 직선. 직선입니다. 이게 자대구 근거예요. 쿠웨이트도 직선이고 대부분 여기는 강이 흘러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옛날에는 오토만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이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1차 대전에 승리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인데 영국 프랑스가 여기다 갖다 자대고 줄 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항상 인종과 그리고 뭐 또 민족과 국가 이 경계선이 서로 어긋날 때 거기서 이제 전쟁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 경계선들이 지금 뭐 다 자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서로 종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라크 같은데 수니파, 시아파, 이란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그 경계선이 다른 겁니다. 그 종파 간의 경계선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싸움의 원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이제 뭉쳐 있는 사람들이죠.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전쟁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곳입니다. 뭐 48년 이후에 전쟁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여기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새로 생긴 것이죠. 새로 생기면서 2000년 동안 여기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겨나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그 땅 우리 거니까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게 우리 건데 니네들이 와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서 이건 참 논쟁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누구 땅인지 그 엑소더스 노래 가사 혹시 생각나세요? 엑소더스의 그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로 가면서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나의 땅.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게 내 땅이고 하느님이 주신 땅인데 팔레스타인 너네들이 무슨 소리야? 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죠. 또 팔레스타인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던 땅인데 그동안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나라 만든다고 그러고 우리를 쫓아내느냐? 야, 이건 참 뭐 우리가 누구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힘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밀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냥 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테러하고 그 게릴라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문명 충돌이 양상이 보이는 이 중동 이제 지도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분쟁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그거 연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2017년 2월 현재 지구에 이제 지속되고 있는 싸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싸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칼라는 몇 명 죽었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게 고동색이라기보다도 핏빛에다가 약간 거무직직한 색 네. 합친 것이죠. 이거를 주요 전쟁 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의 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는 이거 사실은 이거 마약 전쟁입니다. 멕시코의 마약 전쟁.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이라크하고 시리아 여기서 네.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0,000명 이상 죽었고 이것을 이제 메이저워 주요 전쟁이라고 분석을 했고 바로 중동이죠 둘 다. 그리고 그냥 전쟁 이거는 1,000명서부터 9,999명 정도까지 인명 피해가 네. 난 것이 빨간색들입니다. 터키, 이라크,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예멘, 네. 아프가니스탄 다 중동이죠. 다 중동입니다. 그다음에 마이너 컨플릭트 이거는 그냥 소규모 분쟁인데 100명에서 999명.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전쟁 얘기할 때 1,000명 이상 그 전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그 전쟁으로 주로 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 페루라든가 아프리카 있는 나라, 중국에서도 여기 그 위구르 같은 데 신장 이런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에서 이제 네. 그 테러가 많이 나죠. 그 여기 있는 저 회교 국가들 이쪽 그 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네. 이런 데가 이제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이슬람하고 관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도 여기 그 체첸 같은 데가 그 체첸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분규를 이 러시아 전체 거로 쳐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한 것이죠. 예. 보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슬람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쟁이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슬람 문명 그러면 우리가 밀리턴트 이슬람 이런 책들도 아예 제목으로 나옵니다. 예. 한 손에 코란, 뭐 꾸란이라고 해서 보통 말하죠. 네. 코란은 이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게 영어로 번역될 때 코란으로 바뀌었다. 유럽 언어로 번역되면서 왜곡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지널 발음은 꾸란에 꾸란이라고 가깝다는 그러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저 사람들은 이거 믿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래. 그래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제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본 그런 이미지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왜곡된 이미지냐, 호전적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슬람은 호전적일까? 그 질문에 이슬람은 호전적일까? 글쎄요, 명백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이게 역시 이럴 때는 그 쉬어보면 됩니다. 전쟁이 몇 번 났는지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제일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죠. 제가 무슨 그 사회학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그 임피리시즘, 경험주의가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지가 오래되지가 않더라고요. 말에 이빨이 몇 개냐 가지고 옛날에는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걸 왜 싸워요? 이렇게 쉬어보면 되지. 말 입 벌려놓고 쉬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정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 입을 벌리고, 근데 죽은 말 이빨 개수 쉬어보면 되잖아요. 제일 그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말 달릴 때 네 발이 동시에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뭐예요, 그 답이? 그게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결론이 났죠. 결론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말 달리는 트랙에다가 이제 실로 쭉 이제 가로로 이제 실을 팽팽하게 당겨놓고 말이 그걸 끌으면서 셔터가 눌러지게끔 하는 네,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규명이 됐습니다. 그 말, 그렇지. 다리 하나가 땅에 떠 있느냐 뜨느냐. 네, 네 다리가 동시에 공중에 뜨는 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점프할 때 빼놓고. 네, 달릴 때. 달릴 네. 때. 근데 그 급하면 쉬어보면 됩니다. 네. 쉬어보면 되는데, 예.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슬람이 A religion of peace, 평화의 종교라고 그래놓고서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네. 코란 2장 191. 참 문장이 그렇습니다. Slay the unbelievers. 믿지 않은 사람을 죽여버려라. Wherever you find them. 네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대로. 네. 뭐 한두 개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uslim must not take the infidels as friends. 무슬림을 믿는 사람은 이교도를 친구로 사귀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맞는 분석일까? 종교에 이런 말을 쓸까? 성경책에. 얘네들 성경인데.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뭐 책도 쭉 읽다 보면은 서양에서 유럽 언어로 꾸란이 번역될 때 일부러 왜곡되게 번역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언어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번역을 하더라는 그런 걸 봤는데, 하여간 지금 서구에서는 그 지금 이슬람 쪽하고 싸우는 그런 데서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광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질문 있습니까? Any questions?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그 서구의 그 인식은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죠. 그게 90년대 초에 나왔던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렇죠. 책의 문제 의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 관점 자체를 네.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자기 거가 아닌 거 남의 거를 다 나쁘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이웃하고 친해지기보다도
자기랑 뭐 옷이 다르다든가 언어가 다르다든가 얼굴이 다르면은 일단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더 그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 알게 된 다음에 친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특히 이제 서구 문명이 뭐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Politics Middle East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그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읽었던 책입니다. 중동의 정치학. 중동 정치론인데 요 밑에 있는 그 교수가 바로 이 제임스 빌이라고 아주 유명한 비교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 강의 한번 들었었는데 이 사람하고 칼 라이든이라고 또 텍사스 대학의 다른 교수 둘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이수 교수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한양대학교 교수신데 이슬람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한 말, 그리고 칼 라이든 교수가 한 말을 참 보겠습니다. 이제 이수 교수가 이제 거기서 가서 직접 살으셨으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전혀 근거도 없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꿀 아니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슬람을 오해했을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슬람이야말로 공존과 상생이라는 두 뿌리를 딛고 자란 종교다. 그러니까 한 손에 칼, 한 손에 그건 아니다, 그죠? 공존과 상생, 자비 이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Politics Middle East라는 책에서 이 빌하고 라이든 교수가 중동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피를 더욱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더 잔인하지도 않고 더욱 폭력적이지도 않다. 세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에서 이슬람 문명이 차지하는 전쟁의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다. 이거 이제 쉬어본 거예요. 중동이 이제 이슬람이 생긴 것이 8세기 되죠. 7, 8세기. 그때서보다 아직까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의 전쟁 또는 그들이 일으킨 전쟁이 다른 문명에서 전쟁보다 더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이거는 전쟁하는 종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같은 기간 뭐 나라 숫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봤을 때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수 교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이건 아주 최근에 한 말입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로서 인권과 평화 공존을 존중한다. 이거 뭐 직접 한 말이니까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그 종교 간의 화해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강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쟁을 지금 10년째 뭐 부시 대통령은 2003년부터 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다가 일단 그 임기를 마친 그러니까 뭐 10몇 년 전쟁을 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하고 있지도 그럴 것도 아님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이슬람은 평화를 가리키고 있다. 참 그 우리가 이해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치고서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거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방송이 보니까 알자지라랑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 같아요. 나는 이슬람이 평화를 설파하는 위대한 종교라고 믿는다.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 기독교를 믿는 정도가 가장 열렬한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40살 때 이제 기독교 뭐 개종은 아니고 원래 다 기독교니까 40살 때 이제 진짜 기독교 이제 신앙에 빠졌어요. 뭐 그 전까지는 술, 담배, 뭐 마약 뭐 등등. 그 전까지는 조금 좀 불황화 스타일이죠. 방탕하게 살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뭐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매일 그 텍사스 장화 신고 다니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아주 좀 그 뭐 공부 잘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세에 아주 완전한 그래서 자기는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면 영어로 BA라는 학위를 받죠. 배철러 오브 아트. 그러니까 학사인데 자기 BA는 본 어게인이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이슬람이 평화를 설파하는 위대한 종교라고 믿는다. 조금 좀 놀라운 얘기죠.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나라는 영국이죠. 그 영국의 그 캐머런 총리가 이슬람에는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없다. 영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이슬람 혹은 무슬림을 대변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그 장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0대의 젊은 남성 당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하여간 그런 테러하는 거는 이슬람이 아니다. 테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가짜 이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테레사 메이 지금은 이제 수상이 됐죠. 네, 지금 영국 수상. 네. 내무장관 시절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증오심 가득한 이념은 이슬람 자체와 전혀 무관하다. 꾸라는 종교의 강압이 없도록 하라고 말한다. 예. 그 우리가 보면은 여기 지금 교황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하고 전쟁하라는 가장 당사자인 그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더글라스 뮤레이라는 그 영국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펙테이터라는 그 영국 유명한 잡지죠. 거기에 이게 맞는 얘기냐? 지금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맞는 거냐? 이게 바로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얘기를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슬람이 전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정말로 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 릴리전 오브 피스, 그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 말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면서 여기 이렇게 썼죠. We must face the facts about Islam's history. 이슬람 역사를 한번 보고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무하마드 이름으로 자행된 거의 모든 공격이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야 함을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다. 정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 치느냐, 그리고 왜 전쟁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9.11 이후 조지 부시가 그렇게 얘기했고, 7.7 이후 토니 블레어가 그렇게 얘기했고, 7.7은 영국의 그 테러 공격이, 영국이 당한 테러 공격이죠. 그리고 시드니 공격 이후 토니 아버트 호주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 테러를 당하고서 당한 나라의 지도자가 쟤네들은 이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테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라를 외쳤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는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더글라스 뮤레이 교수, 네. 머레이 교수가 이제 기자가 계속 한 말입니다. 우리는 상충되는 해석들이 있는 복잡한 종교 이슬람에 대해 15년간 여러모로 가장해왔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왔다. 이런 진실을 얘기죠. 얘기하지 않았다는 네. 게 얘기죠. 이게 이제 국제정치적인 폴리티컬리 코렉트입니다. 정치적으로 맞는 이야기, 정치적으로는 틀리는 이야기. 이게 우리 트럼프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트럼프는 그냥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맞는 얘기를 막 한 겁니다. 정치가들이 하면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나라가 우리랑 적국이라도 그 나라 민간인하고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만나면 다 친구들이죠. 뭐 일본 사람 만나도 좋고 중국 사람 만나도 좋고 어느 날 우리가 만약 북한 사람 만나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가가 됐을 때 적대국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 대부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5% 이상이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15% 정도는 분명히 호전적인 그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현재의 많은 형태를 볼 때 심히 불안정한 요소를 가진 종교에 안착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개혁주의 무슬림들에게 문제가 되어왔다. 허나 속으로의 대규모 이민이 이어지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문자주의로의 회귀가 더해져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유럽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데 이거가 문제가 되었다.
이것의 맛을 조금할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보자는 그 얘기죠. 폴리티컬리 커렉트한 얘기만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맞는 얘기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용기 있게 쓴 거죠. 앤 쿨터라는 그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보수 논객인데, 이 사람이 그 코넬 대학 나오고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이제 법과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뭐 엄청나게 우파적인 책들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은 이 세상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이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텔레비에 나가서 얘기하고 책에도 얘기하고 신문에도 쓰고. 그래서 이 사람 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Not all Muslims may be terrorist. 그러니까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은 but all terrorists are Muslims.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러 사건이 100개 났는데 100개 전부 다 무슬림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네. 무슬림이 아닌 뭐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테러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말은 틀려지죠. 한나 때문에.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테러를 했다. 그것 때문에 틀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앤 쿨터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 상당히 그 미국에서 영향력도 있고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 많이 하고 그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그냥 심지어는 인형도 있어요. 네, 앤 쿨터 인형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뚱 누르면 앤 쿨터가 막 시끄럽게 떠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막 막 욕하는 거지. 그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테러 공격을 감행하니까 이 앤 쿨터의 말은 틀린 건데, 예로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극단적 기독교도들이 낙태 수술 시술소를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는데 뭐 전부 치면 수백 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의 그 KKK라는 백인 우월 단체 그런 것들이 하는 거는 쿠클룩스 클랜. 네, 그것도 테러리즘이죠. 테러리즘이니까 앤 쿨터가 말한 그 말은 요 단어는 그 리터럴리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이미 했죠. 테러 공격 관련 자료들은 그 위키피디아 보면은 지금 모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의한 테러리즘이 다른 테러리즘보다 압도적으로 빈번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345회의 테러 공격 중에서 이슬람에 의한 공격은 248회로 전체 테러 공격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한 10억에서 한 15억 그 사이죠. 네. 그러니까 인구 70억 중에서 15억이면은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인데, 그런데 테러리즘은 70%가 넘으니까 그 비율적으로 압도적으로 다른 곳보다 높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요거 2015년 정도까지 한 자리인데 2015년 이후에도 압도적으로 테러리즘은 다 중동, 메이드 인 미들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지도 지금 메릴랜드 대학의 전 세계 테러 자료가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거가 제일 골치 아픈 테러리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이 진해질수록 파란 거가 조금 낮은 수준의 테러고, 빨간 거는 예외 없이 중동에 집중되고 있죠. 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여기 돼 있고 그 북아프리카, 여기가 전부 그 회교. 뭐 회교라는 말도 그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회교는 중국이 만든 이슬람을 네. 표현하는 용어인데 그냥 무슬림하고 관계되는 쪽에 역시 이 테러가 많다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금 248회로 전체 공격의 72% 그게 전부 다 바로 이게 GTD
글로벌 테러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기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확정하고 나야 그렇죠. 연구나 분석이 가능한 공부할 거죠. 대상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지런히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자료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메릴랜드 대학의 글로벌 테러 데이터 해가지고 뭐 요거를 다시 이제 확인한 건데 하여간 이 지도를 보고 이 색깔을 칠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 동네에 검은 구름이 많이 껴 있음을 그냥 알 수 있죠. 그래서 테러리즘하고 이슬람하고 관계가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분명히 이쪽 동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칼 라이덴하고 제임스 빌 교수 그리고 이희수 교수가 평화적인 종교다. 지금 거를 안 보고 옛날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도 평화롭다가 많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IS에 의해서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나고 텔레비에도 났던 이제 사진입니다. 공개 참수 장면이죠. 15살이면 우리나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네. 야, 여기 이름도 나오네요. 후세인이라는 아이함 후세인이라는 이 아이가 서양의 팝송을 들은 겁니다. 팝송을 들었다라고 잡혀가서 이제 공개 처형당하는 거죠. 광장에다 놓고 목을 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칸가루 코트라는 말은 이제 인민 재판이죠. 그렇죠. 네. 널뛰듯이 재판한다고 해서. 그러면 15살짜리가 외국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는 거가 이게 맞는 거냐? 이거는 이 사람은 그럼 이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이슬람의 이름하에 이 어린아이를 죽였을 텐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기에.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근데 다른 종교는 공개 참수 없죠. 주체교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교만 이런 북한의 주체교는 공개 칼이 아니라 고사포로, 네. 고사총으로. 하여간 뭐 이 사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직접 한 말입니다. 가장 순수한 이슬람의 기쁨은 알라를 위해 죽이고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것도 또 좀 놀라운 얘기죠. 순수한 이슬람의 기쁨은 알라를 위해 죽이고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뭐 직접 한 말이라니까. 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 지하드 리차드 부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른바 성스러운 전쟁. 예. 이 개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이 이슬람교를 공부할 때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중간이 없어요. 완전히 이슬람은 정말 못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책하고 아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쓴 책하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지금 거룩한 전쟁 지하드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이슬람을 나쁘다고 쓴 책들이 예외 없이 종교랑 관련된 출판사들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거기서는 뭐 이스라엘이 거의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이슬람 뭐 이런 데 관한 책 뭐 전부 해서 그냥 한 뭐 그것도 한 조그만 책장 하나를 갖고 있는데 중동 문제 거기는 책 대부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압도적으로 중동은 못 쓴다, 이슬람은 못 쓴다는 책이에요. 어쩌다가 이제 중립은 아니에요. 저쪽 편 아니면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책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희귀한 네. 이슬람 편인 책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하룻밤의 지식 여행 이슬람. 네. 이거는 완전히 이슬람을 엄청나게 옹호한 책인데 네. 거의 대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이것도 뭐 이슬람을 비판한 미국 책이죠. 네. Unholy War. 성스럽지 않은 전쟁. 제목 자체가 벌써
무슨 얘기 썼는지 알 수 있죠. 네, 그죠? 테러 in the name of Islam.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 네. 그 대부분 책이 미국 책들 이거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 명문 출판사인데 뭐 여기 나온 책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책 보기 전에 이건 뭐 괜찮은 출판사네 하고 책을 사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프레스 나온 거는 그냥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 퀄리티가 있는 책이구나 하고서. 그런데 이 아랍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정말 이 편파적 그 편가름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거룩한 전쟁 지하드는 이거에 의하면은 이 이슬람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그 말 이제 이 책 52페이지 그냥 인용한 건데 이슬람 테러 분자는 이교도인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죽이면 알라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믿는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매주 신자들에게 알라의 이름으로 지하드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그들의 종교 지도자는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잔악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저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린 솔직히 그쪽 말 모르잖아요, 그죠? 아랍어. 아랍어 봤어요? 보죠? 여기도 나와 있나? 아랍어, 네. 여기가 한번 아랍어들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때 미국 학생들한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배우기 제일 어려운 언어가 뭐냐? 여기 네. 아랍어 나오네. 그랬더니 아랍어라고 대답하지 않고 중국 한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더 어렵대요. 아랍어 글자보다 한문이 더 어렵다는 거군요. 아니 난 오하이오 대학에 있을 때 그 역사학과 네. 역사학과 학생들은 뭐 책에 공부하는 게 많잖아요. 로마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중동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랍어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니네들한테 제일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는 아랍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글자만 보면은 이건 알파벳도 도무지 평생 못 외울 것 같은. 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이 한문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아이디어가 안 생기는 모양이에요. 한문을 보면은. 근데 미국 사람들 또 한문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잘하죠. 예. 하여간 우리가 그쪽 언어를 잘 모르는 상황 하에서 이제 2차 자료만 보고 분석하는 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수준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밀리턴트 이슬람, 리치스 아메리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관념이 이제 우리가 꽉 배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이건 호전적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막 침투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논쟁이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이 됐죠. 이슬람에 돈이 올 때 그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종교가 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 한국을 네.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덮으려고. 그래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슬람이 세계의 전쟁과 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일어나죠. 그래서 아랍 국가, 아랍 시민들에 의해서 테러가 야기되고 있고 중동 지역이 테러의 우리나라 외무부 보면은 가지 말라는 나라 딱 보면 다 거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행 제한 구역, 금지 여행 구역. 제한 또는 가서 조심하라는 데 보면 예외 없이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위험하고 무섭구나.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때 텔레비로 나왔던 거예요. 김선일이라는 전도사 네. 꿀 앉아 있는 건 나왔죠. 이렇게 분홍색 옷 입고 꿀 앉아 있고 뒤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거는 무서운 종교구나 하는. 이런 그림 보세요. 이런 그림 늘상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제 오렌지 색깔 옷 입혀놓고 꿀 앉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제 처단하죠. 네. 목을 벤다든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우리가 그 뭐 텔레비를 통해서 이런 걸 시작 그렇게 보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왔죠. The people of the cross 뭡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이죠. The followers of the hostile Egyptian church. 이제 이 IS들이 믿게 자기네들한테 적대적인 이집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이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일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참수하고 죽이는. 그래서 그 이슬람의 호전적인 이미지가 계속 지금 증폭이 되는 겁니다. 증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놀라운 거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기네 방송들이. 이걸 겁을 주려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지 그래서 자기네들 이미지를 많이 나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가 그 미들 이스트인 월드 폴리틱스라고 이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 이스마일 타레크 Y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중동 문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나중에도 책 썼는데 일단 그 요 책에 제가 그 읽은 부분을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 자체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호전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다. 자체가 호전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교가 처음 생긴 7세기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그랬다. 그러니까 한 900년 정도 네. 이 종교가 처음에 생긴다면서부터 막 확장될 때 그때는 호전적이었는데 이제 16세기 어느 시점에부터는 아주 평화로운 종교로 바뀝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여간 그래서 시대별로 이 사람이 그 이 종교가 이제 호전적이냐 평화적이냐는 다르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율법가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을 이제 순종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알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알라신 그러면 틀리는 말이래요. 알라가 신이고 네. 신이라는 뜻이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라를 믿고 이슬람이 되면은 바로 순종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쟁의 영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전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네. 자기네 그 종교적인 사명이에요. 평화적인 수단 또는 근데 그 수단 중에서 폭력적인 수단도 쓸 수 있다라는 그 밑에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남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금 한국은 평화적인 수단 이외에는 통일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는데 평화적인 수단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폭력적인 수단도 무력 통일도 네. 불사한다 하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이슬람이 평화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1636년 어떤 책은 1635년으로 나오는데도 그거래요. 네. 이때 그 터키의 슐레이만 술탄 이게 그 오토만 제국이죠. 프랑스의 프랑시스 1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 공격적인 전쟁을 통한 이슬람의 전파는 이제 이때부터 중지됐고 일단 서양하고 그 기독교하고 이 이슬람 간에 이제 평화가 있었다는 이건 아주 유명한 그 조약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그 프랑스 왕하고 이제 프랑스 왕이죠. 그리고 술탄하고 이 평화 조약을 맺은 1536년부터는 이 종교가 이제 공격적인 종교는 아닌 거로 되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이 슐레이만 술탄은 유럽 세계와도 상당히 가까웠고 중동에서는 위대한 제왕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군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앞에 요거보다 한 40년 후에 중동의 그 이슬람의 유럽 지배가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이 원래는 7세기, 8세기, 9세기 때는 유럽보다 더 문명도 발전하고 네. 군사력도 더 셌고 뭐 훨씬 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도미넌트 파워죠. 도미넌트 파워. 그러니까 유럽이 도미넌트한 것은 17세기, 18세기가 돼서부터지 그 이전에 유럽은 열세 유럽입니다. 약한 유럽인데 1492년 네. 그 해에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죠. 스페인.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 거기에 그 캐톨릭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무슬림을 쫓아내는 겁니다. 무슬림을 쫓아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가 완전히 기독교가 됐는데 바로 그때 콜럼버스가 찾아가서 이사벨라 여왕한테 저쪽 먼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할 테니까 배 좀 내달라 해가지고 배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사벨라 여왕은 그 1492년에 드디어 무슬림을 일단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저게 하느님한테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콜럼버스한테 그 배를 세척 내줘가지고 이제 탐험을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여기서 또 이제 파워폴리틱스가 나오는 것이죠. 힘이 붙여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뭐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슬람은 전쟁에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명적으로 분명히 앞선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유럽한테 질 수 있느냐 이게 충격이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호전적인 것은 특이한 시대적 현상이라고 봐야지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책이 나쁜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슬람이 무지하게 분노하고 좌절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 역사에 일기가 1536년 이전에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그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한 뭐 몇 세기 동안 자기네들이 더 유리할 때죠. 힘이 셀 때 그때 이제 그 공격 전쟁을 하다가 1536년부터는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 2기부터는 공존과 온건으로 특징 지어진다. 1536년 이후 이슬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성립되는데 1. 종교적 교리와 대외 관계의 분리 원칙. 이제 이슬람하고 국제 정치하고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지지가 않는 거죠. 2. 국가 간의 평화 원칙. 다른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법률의 영토성 원칙. 우리 율법은 우리 영토에 해당되는 거고 쟤네 율법은 쟤네 영토에 해당되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1536년 이후부터 이제 들어갔고 정교 분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6세기 이후 이슬람적인 생활 양식은 세속적 민족주의 및 여타 새로운 교리에 의해 대체되었고 그 뭐 이슬람 이 종교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이런 것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뭐 1974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번역했는데 제가 그건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여기 이슬람의 전쟁법, 이슬람의 국제정치라는 그거가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그 국제법을 만들기 전에 이슬람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나중에 보니까 번역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동에 관한 역사책이 많이 나오는데 일기 동안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도 많이 하고 폭력적이었느냐? 여기 몇 가지 이유가 나오면 첫째, 아랍인들은 군사 기술적으로 우수했고 특히 경기병을 잘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경기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중무장이 아니라 경갑병.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몽고병입니다. 네. 몽고 병사들이 그때 유럽은 그러니까 몽고하고 유럽이 붙었을 때는 몽고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이 말을 타는데 그 서양 기사들은 그냥 완전히 쇳덩어리 심지어는 혼자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힘드는 거죠. 너무 무거운 사람이 올라탔으니까. 그러니까 기사의 신변 안전은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전투력은 형편없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랍인들이 경기병,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몽골 군단 그런 식으로 경기병을 잘 운영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속도가 있으니까. 네. 둘째,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 전쟁에 대해서 열정 가진 것은 전쟁하다 죽으면은 즉각 천당을 가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하대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네. 전쟁하다 죽으면은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심판이라든가 심판 안 거치고 네, 종교적인 이런 고려 없이 바로 네. 그리고 천당 가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이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전쟁관으로 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파워가 세서 이 사람들이 공격적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왜 공격적이냐? 지금 시간이 뭐 많이 갔는데 지금 공격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공격적인 거가 바로 이슬람이 모욕당한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모욕당하고 미국한테 모욕당하고 그리고 러시아한테 모욕당하고 이스라엘한테 모욕당한 것은 유대교한테 모욕당한 거예요. 네. 미국한테 모욕당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들 생각이죠. 기독교한테 모욕당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공격했을 때 1979년에 네, 러시아 정교. 그죠? 네. 러시아 종교라기보다 이 사람들은 이념.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무신론자. 네. 무신론자인 소련한테 모욕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 네. 그 미국은 항상 그 배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79년에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이슬람을 이게 전쟁의 종교는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시점, 오늘의 시점이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분노한 그 테러리즘은 뭡니까? 정식 전쟁이 아니죠. 약한 사람들이 화났을 때 하는 게 테러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봐야 된다. 이슬람을 봐야 되고 지하드라는 것도 이게 그냥 한쪽엔 칼 한쪽엔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국제 정치적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욕당했고 이런 거에 분출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슬람이 전쟁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지금 테러 많이 하고 조금 하고를 이 종교라는 측면보다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정말 이스라엘 그 꼬마한테 네. 그 뭐 무참하게 이제 그 이 6.1 전쟁에 지고 그 보니까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테러리스트가 많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재벌 수준이고 그런 것이 그 다른 의미에서 자기가 분노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재밌는 거는 미국이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싸울 때 그때는 그 이라크를 도와줬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란이 소련하고 맞먹을 땐 또 이란을 지원했고 네. 팔레비 국왕 때.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아무 쪽으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는데 바로 이거 뭐 우리가 내가 나중에 책으로 쓸 때는 뭐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이 강의는 네. 뭐 이제 그 한 시간에 뭐 이슬람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냥 그 이슬람을 그 뭐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호전적인 종교라고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교가 사람을 죽이고 싸우라고 얘기하면은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거는 도덕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이미지를 많이 풍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1900년대 중반 이후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 분노한 시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쟁을 특별히 많이 했다기보다도 테러를 특별히 많이 하는데 테러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분노했지만 힘이 세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나가기 11회 전쟁 철학 중에서 동양 서양 편에 이어서 이슬람의 전쟁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요거를 책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간 뭐 읽어도 1시간 동안에 다 못 읽을 만큼 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뭐 그냥 대폭 줄여가지고 그 핵심적 뭐 이렇게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슬람은 세계 4대 종교의 하나고요. 또 그만큼 문명사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